제가 어제는 정말 반가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 강북 삼성병원에 있을 때 바로 그 옆에 적십자병원에 정신과 과장을 한 송수식 박사를 정말 20년 만에, 20년 넘었더라고요.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저보고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이 박사, 당신은 폭삭 늙은 줄 알았는데 보니 멀쩡하네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반가운, 우리가 옛날 친구를 만나서 우리가 즐거운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 친구도 뭐 술을 정말 안 마시는데 그날은 소주를 아마 한 4잔, 5잔은 마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평생에 술을 딱 한 잔밖에 안 마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2잔 반을 제가 마셨습니다. 어제는요. 참 저한테는 특별한 날이었었고, 저한테 참 잊을 수 없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이봐, 우리가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립고 보고 싶었던 사람을 왜 우리가 진작 못 만났지? 우리 둘이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참 어떻게 보면은 인생 무상, 참 허탈한 그런 웃음도 우리는 어제 지었습니다. 송 박사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저쪽 이 서울 근교 어디에 밭을 조그마하게 갈아놓고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건강하대요. 이 친구도 참 이 몇 가지 이 병을 앓다가 정말 수술도 받고 참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 저는 그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이렇게 건강한 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농사를 하니까 이 흙이 나를 치료해 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흙이 나를 치료해 줬다. 이렇게 흙에 묻혀서 흙을 갈고 흙을 덮고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정말 이 흙이 이 대지에 엄청난 치유력이 있구나. 이 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는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숲으로 갈 수 있으면 제일 행복하죠. 그러나 그럴 형편이 안 되면 걷자 하는 것이 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박사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뭐 그렇다고 왼쪽에 걷는 것 가지고 시간을 보내지는 물론 않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역을 역으로 쳐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너무 지겹다, 너무 지친다, 이렇게 짜증을 내가지고는 정말 지칩니다. 그랬다가는 정말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러분 참 그 무서운 감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역을 역으로 치라는 것은 오히려 그런 시간이 참 잘 됐다. 그리고 역으로 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고맙게도 그럴 때 글을 씁니다. 제가요, 이번에 그럭저럭 우리가 지금 9개월이 거의 됐습니다. 그동안에 책을 제가 4권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당신은 그래도 글재주라도 있으니까 글이라도 쓴다 그러지만, 이 보통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아주 참 이 달밤에 시사에 떠오르고 하여튼 멋있는 시가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붓을 탁 들면 그 생각들이 다 달아나 버리고 뭐 정말 완전히 아주 백지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요, 글을 쓴다는 데 대한 일종의 공포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들어 만났습니다. 여러분, 참 이 글을 쓴다는 게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참 사람들이 고맙게도 이 박사, 당신 글은 그렇게 부드러워, 그렇게 아주 쉽게 물 흐르듯이 읽고 넘어가는 게 그렇게 참 기분이 좋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쓸 때 호흡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독자들이 내 글을 읽으면서 이 뭔가 호흡이 길면은 이 사람이 글을 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흡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아주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써야지 이게 되는데, 자, 여러분은 뭐 그런 경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글을 쓴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붓을 들면은 그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린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때는 책상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지 말고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방안을 그냥 이렇게 몇 바퀴 돌아도 괜찮습니다. 뭐 더 좋기는 밖에 나가서 뭐 뜰을 걷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아예 그만 저 길로 나가서 가로수 아래 정말 흔들리자라도 정말 좀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가끔은 뭐 글을 쓰다 보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뭐 아무리 생각해 봐야 다음 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게 왼종일 정말 한 줄을 못 쓸 때도 있습니다. 가끔 그 전문적인 작가들도 그럴 때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없이 참 글을 쓴다는 작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디어가 꽉 막히면은 저는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안을 걷든지 뜰을 걷든지 아니면 아예 길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뇌는요. 여러분 내가 뭔가 꽉 막힐다 그럴 때는 이 뇌에도 이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뇌회로라 그러죠. 그 회로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이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회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거기에 딱 막혀버리면은 그럼 그 다음 생각이 까맣게 생각이 안 나고 정말 깜깜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그런 경우를 정말 당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괜히 미련스레 책상 앞에 앉아서 끙끙거려 봐야 더 나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일에서는 일종의 강박증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계속 똑같은 생각이 회로 위를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은 회로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회로를 바꾸려면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움직이는데 제일 좋은 것은 가볍게 산책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으면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리드미컬한 운동을 하면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다. 그러면 아주 참 기분이 좋습니다. 꽉 막혀 있을 때는 정서적으로도 정말 꽉 닫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걸으면은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그럼 아주 참 기분이 상쾌하고 편안해지고 또 이것이 바로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연결이 되기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회로에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회로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엉키고 설키고 있는데 이걸 건드리기만 하면 전혀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한 자리에 앉아서 미련을 떨지 마시고 꼭 일어나서 걸으면 다른 이웃에 있는 회로가 같이 연동이 됩니다. 저는 이 연동이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같이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동이 되는 그런 순간이 완전히 아까 주제와는 다른 주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주제를 따라 가노라면 하하 그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써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구상이 떠오르면은 저는 되게 가까운 그 카페나 어디 조용한 의자를 찾아 앉아서 그걸 씁니다. 이게 안 쓰면 그때 안 쓰면 그모들 달아나 버려요. 여러분 참 그때는 정말 화가 납니다. 그때 가령 뭐 친구를 만났다거나 그러면 뭐 저는 가끔 또 이 제 팬들은 참 조용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조용하게 만나면은 아주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외면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정말 이 아이디어가 어디로 뭐 다 달아나 버리고 깜깜하게 정말 되어버립니다. 길을 걸으면은 뭐 온갖 자극이 다 들어오죠. 물론 내 머릿속에는 어떤 주제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자극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게 또 하나의 자극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토막글을 쓸 때는 아무 데서나 잘 씁니다. 그게 뭐 대합실이든 길가든 안 그러면 버스 정거장이든 어디서든지 저는 글을 씁니다. 근데 그럴 때도 탁 앉으면은 뭐 정말 글이 절로 슬슬 풀려 나옵니다. 글이 아까 정말 꽉 막혔던 그런 글이 완전히 아주 회로가 바뀌고 참 기분 좋은 그런 흔들림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뇌 속에는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세로토닌이 분비도 되고 또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곳에
이 세타파가 일어납니다. 뇌파의 변화가 일어나요. 굉장히 특수한 뇌파가 그때 일어납니다. 그게 그때 일어날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함께 떠오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이런 뇌 회로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정말 엉뚱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전혀 까맣게 나는 정말 뭐 몇 년을 생각 안 했던 그런 기억도 그때는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억의 연동작용이다. 혹은 연상작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밖에서 내가 받은 그 자극이 정말 이제는 다시 책상에 들어앉아서 딱 연필을 들면은 여러분, 아까 끙끙거릴 때하고는 전혀 다른 이 모드가, 뇌 모드가 바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럴 때는 정말 참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뇌 속에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막 정말 불이 펄펄 뛰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그럴 때야말로, 이게 나한테는 정말 즐거움이고, 이게 하나의 축복이구나. 이것도 나한테 주어진 하나의 재능이구나 생각할 때는 참 돌아가신 엄마 생각도 안 하고, 엄마 정말 고맙다. 내게 이런 재주를 주었다는 것도 정말 저 엄마 덕분이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이제 엄마 생각에 또 한참 앉아서 참 즐거웠던 엄마와의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참 즐거운 해프닝이 여러 가지로 많이 일어나게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회로를 맴돌게 하는 것이 뇌에는 가장 해로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되면 지겨워져요. 뇌가 피로해집니다. 권태로워지고 똑같은 회로를 돌면은 이 똑같은 일상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뇌는 새로운 회로가 새로운 연산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기억이 중추가 떠올라오면 전혀 새로운 모드로 이렇게 빠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우리가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자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입니다. 그 자극을 주는 데는 제일 좋은 것은 걷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길을 이렇게 걸으면은 아까 우리 송 박사 이야기처럼 정말 우리가 대지를 밟으면은 그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고 여러분 만물이 대지에서 솟아난다는 생각을 추가라도 한시라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도 정말 어떤 입에서는 대지에서 떠오른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창의적으로 이 창조적인 인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글 쓰는 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정말 이 작가들 중에는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태어난 작가들이 드러내 있습니다. 축복받은 작가죠.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작가적인 소질이 없다고 글을 전혀 못 쓰겠다. 이건 아닙니다. 누구나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얘는 정말 요즘은 이렇게 시간이 많으니까 한번 자기 과거, 자기 일생, 생애 기도 한번 써보는 것도 저는 참 좋은 저는 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참 꽉 막히거든. 길을 걷고 또 길을 걷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즉각 적고 그리고 그 적은 것을 집에 와서 이것저것 이렇게 보태고 연합이 되면은 좋은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요즘은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지내야 될 시간이 그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습니다. 정말 동적인 이런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그러니까 그 정적의 시간을 조용히 지내야 되는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글을 쓴다는 것도 참 좋은 우리가 이 역으로 치는 이런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